자, 이미 시그마 얘기는 했는데 한번 다시 정리 좀 하고 시작해봅시다. 자, 우선 이게 약간 톤이 바뀐 게 시그마는 그냥 합교야, 합교. 근데 SN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에 그냥 써왔었죠. 앞에까지는 사실은 얘랑 차이점은 사실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이 시그마는 이거보다 빠른 거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아까도 내가 SN을 잠깐 쓰면서 뭐가 좀 불편했냐면 사실 SN을 가지고 일반항을 거꾸로 유추하려면 수열의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라는 걸 항상 이렇게 유지해서 써줘야 돼요. 꼭 오늘 설명에서 좀 제외했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반항을 찾는 방식은 아무튼 불편해요. 대신 등차 수열과 등차 수열의 합 이런 꼴들은 좀 눈에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걸 제외한 것들은 설명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얘가 조금 더 포괄적인 기호인 시그마를 설명하기로 했던 거예요.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1부터 n까지 AK라고 쓴 것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SN과 다르지 않다. 그럼 이제 어떤 용법의 차이는 있겠죠. 얘는 좀 제한적이고 좀 닫혀있지. 제한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무조건 시작되는 한 1항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이빨 빠진 거 무조건 1부터 가야 돼. 그럼 어디까지? n까지 다 채워진 거지. 맞아? 근데 얘는 무엇이 괜찮냐면 사실은 첫 항이 아니어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냥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는데 시작은 유연하게. 내가 5항부터 시작을 하든 100항부터 시작을 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시작항과 끝항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물론 중간에 이빨 빠진 건 없어야 되지만 두 번째는 무엇이 얘가 좀 투명하냐면 이미 일반항을 이렇게 노출해주고 있잖아, 식에서. 얘는 일반항이 보이지 않는 게 원래 맞죠. 근데 얘는 일반항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이거보다는 훨씬 더 유연하고 좀 투명한 그런 기호죠. 투명하다. 투명하다. 영어로 하면 뭐 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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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이 들여다보이네. 얘기해볼게요. 아이고? 트랜스 페어. 자, 말해줘. 트랜스페어런트. 읽어볼까요? 자, 트랜스페어런트. 아, 트랜스페어런트. 내가 이거 왜 안 읽는 줄 알아? 내가 고3 때라. 근데 선생님이 고3 때면 서태지 아저씨가 데뷔했을 때니까 아주 오래전. 내가 고3 때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내 옆에 친구가 나한테 이걸 가져온 거예요. 가져오면서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 모르겠는 거야. 근데 이렇게는 끊어지더라고. 트랜스 바꾼다. 페어런트죠. 페어런트죠. 부모? 엄마, 아빠 한쪽인데? 엄마, 뭐 이혼하다는 뜻이네. 농담으로. 왜냐면 엄마는 아빠 둘 중에 하나 바꾼다.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나는 연박을 주고 있었는데. 아, 바보 같은 애. 이 바보야. 너 영어 못한다고. 그러면서 이거는 투명하다는 뜻이야. 바보 같은 놈아. 이렇게 얘기해서 좀 약간 창피했어요, 그날. 나름은 좀 이렇게 잘 모르니까 유연하게 대처하려고 했는데 약간 망신스러운 거야. 근데 그날 이후로 이게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더라고.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틀려도 제대로 틀리면 내가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기억하잖아요. 제대로 틀리면 돼요. 제대로 틀리면 돼요. 그러니까 맞기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이 강박에 좀 쌓여있고 오히려 두려운데 틀려도 제대로 틀리면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과제를 내주거나 문제를 풀거나 뭐 모의고사도 풀고 뭐 나중에 파이널도 풀고 내신 준비도 하고 이럴 텐데 수학 문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그거죠. 틀렸을 때 이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과목 중에 하나가 사실은 수학이에요. 뭐 두려워한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수학을 더 못하게 되는 거예요. 뭐 해줘야 돼? 잘 틀린다. 잘 틀린다라는 건 태도의 문제인 거야. 틀린 이후에 내가 저 부분을 어떻게 반성하고 기억해내고 바꿀 것인지만 태도만 결정하면 그 틀린 게 오히려 맞는 것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찍어서 맞추는 것보다 제대로 틀린 게 맞지. 이 기억에 남는 거거든요. 아무튼 다시 가봅시다. 그래서 이 기호는 트랜스페어런트한 기호. 속이 들여다보입니다. 이거 맞죠? 그래서 조금 더 포괄적인 합격으로 표현할 수 있고 자 이쪽은요 아까와는 다르게 대체적으로 좀 암기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아요. 다시 분류가 됩니다. 앞쪽에 내가 등차 수열 설명하면서 계속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표면적으로 암기된 것만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여기 위험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안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계속 끄집어내야 돼 라고 얘기했지만 시그마의 성질이나 이쪽 파트의 연산 문제는 사실은 약간 암기에 의존돼요. 그러니까 톤이 완전히 달라져. 그러니까 여기는 잘 외우셔야 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내가 만약에 PAK 이렇게 주어지고 플러스 Q, BK라고 제가 주어진다. 자, 시그마는 합기호예요. 그냥 직관적으로. 무슨 기호? 합기호니까
덧셈, 뺄셈, 실수배에 대해서 연산을 자유롭게 써먹을 수 있는 거야. 단, 곱셈, 나눗셈, 지수, 로그 또는 분수 이런 걸로는 절대 적용이 되지 않고 진짜 덧셈, 뺄셈, 실수배에 대해서만 이 주어진 시그마는 쪼개지고 연산을 분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 얘기야. 곱셈, 나눗셈 이런 쪽은 넘어가지 않는다. 왜? 합교니까. 이 정도면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주의할 점이 뭐냐 하면 이때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는 게 있는데 바로 문자. 수학을 잘하고 나중에 미적분, 수투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문자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문자 공부 잘하는데 변수하고 상수가 대표적으로 문자를 표현하는 거잖아.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워요. 문자, 대입 이런 거 배우거든. 근데 우리가 변수와 상수 얘기할 때 변수는 뭐라고요? 저번 주에도 얘기하지 않았나요? 얘기했죠? 대상이 전체야. 상수는 대상이 전체일지라도 어떤 특정 하나의 값을 얘기할 때는 상수. 전체를 다 대상으로 보는 게 변수. 이렇게 구분하라고 그랬죠. 그 얘기는 여기서도 적용돼. K를 1부터 N까지 내가 지금 여기다 뭐라고 썼냐 하면 P와 Q라고 썼는데 이런 걸 보통 우리가 상수라고 부르죠. 맞아? 근데 여기 보자고. 이 수열에서의 변수는 K도 있고 N도 있어. 이게 문제야. K도 있고 N도 있고 P도 있고 Q도 있다고. 근데 누가 봐도 P, Q는 상수라고 취급하죠. 맞지? 그럼 K와 N은 보통 변수라고 취급하죠.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 좋아. 시그마 안에서의 변수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할게요. 시그마 안에서의 변수는 누굴까요? 얘가 변수죠. 잘 들어야 돼. 그럼 시그마 안에서 이 N은 변수가 아니라 밖에서 변수죠. 뭔 개소리야. 봐라. 내가 여기다 이렇게 썼어. 따라해보자. K를 따라해봐. K를 제외한 나머지 어떤 문자도 이 안에서는 상수예요. 맞아? 그럼 얘는 뭘 얘기해? 그냥 상수가 그냥 상수 수열이라고 그래서 이건 뭐 CN이라고 씁니다. 이게 두개 못하는 거라고. 이런 것도 이해를 잘해. 근데 너희들이 가끔 헷갈리는 게 바로 뭐냐? 시그마 여기 외우는 거 잘해야 된다고 했어. 이제 여기다 N이라고 써. 이렇게. 뭐 그 N도 N이고 저 N도 N이고 여기 다 그렇게 이게 뭔데 이거? 여기서의 N은 변수니 상수니. 일반한 위치에서의 N은 변수가 아니야. 따라해보세요. K만 변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첫 항도 N이고 두 번째 항도 N이고 세 번째 항도 N이고 이거죠. 그럼 N이 변수가 아니야가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N은 변수 역할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맞아? 그 얘가 나중에 뭐라고 써? 행복하게 N인 거야. C와 N이 다르게 쓰이지 않는 거야. 문자 구분 잘하시고. 다시 수열 안에서는 너만 변수야. 그래서 변수 구분, 상수 구분만 잘해도 공식 헷갈리지 않아요. 아셨죠? 이거는 공식을 조심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 내가 암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첫 번째 그냥 시그마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기본 성질이 이런데 결과적으로 그대들에게 외워야 될 부분들이 지금처럼 있을 거예요. K는 1부터 N까지. 이런 것도 뭔데? 따라해보자. 자연수의 합. 이게 뭐예요? 1, 2, 3, 4, N까지 합이겠죠? 이건 그냥 공식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오늘 우리가 배운 거로 설명할 수 있어요. 뭘 배운데 우리가? 보자. 1, 2, 3, 4, 5, 6, 7, 8, 9 이거 무슨 수열이야? 1, 2, 3, 4, 5, 6 이거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첫 항 1이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의 N항까지 합이야.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얘가 산술 평균. 산술 평균이 몇 개? N개. 이게 증명 끝이거든. 그래서 공식이 2분의 N 플러스 이거 그냥 외우고 하라고. 그럼 결국엔 1부터 어디까지 이게 중요해요. 어디까지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그럼 100까지는 100 빼기 1이고 여기를 만약에 내가 N-1이라고 썼어. 그럼 N-N 이렇게 바꿔놔야 되겠죠. 그래서 맞춰주는 거니까 뭐 하라고요? 내가 전시랑은 내가 바라보는 톤이 완전히 바뀐 게 앞에서 내가 야, 외우는 걸로는 그지 안 풀려라고 했어요. 제대로 이해해야 돼. 근데 여기는 그냥 외워. 뭐라고? 외워. 바로바로 써먹어야 돼. 시그마 K는 1부터 이거 뭐니? 불러봐. 이거 얼마야? 대답을 안 해.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인데 얘의 증명은 소위 주차대입법으로 증명을 하는데 선생님이 오늘은 뭐 증명을 좀 생각하고 외워.
규칙성이 없잖아. 따로따로 외워야 돼. 자, 따라해보자. 6분의 n 플러스 1 갑자기 2n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외우되 얘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제곱수의 합인 거죠. 맞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수능에는 잘 안 나오는데 내신에는 좀 많이 나오니까 세제곱 공식은 또 이것도 또 다 따로 외우죠. 세제곱, 1세제곱, 2세제곱, 그래서 n세제곱까지 모두 더한 건 2분의 n 플러스 앞에서 봤던 놈의 또 전체 제곱이야. 그러니까 따로따로 놓으니까 다 따로따로 기억하고 외워야 돼. 알았죠? 그냥 공식에다 바로바로 대입하는 문제를 푸니까. 이런 기본형 내용들을 잘 기억하자. 이제 참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1. 자, 그대의 이름은 첫 항이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입니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얘를 부르는 이름은 따로 있죠. 뭐라고 썼어요? 뭐라고 썼어요? 홀수요. 홀수 1, 3, 5, 7. 자, 뭐라고 쓸까요? 홀수를 n개. 홀수를 몇 개? n개. 홀수를 1부터 n개를 쭉 누적했어. 자, 그럼 얘는 뭘 가지고 적용할 수 있어? 여기 봐. 이거 지금 배운 거. 이거 배운 거. 2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따로따로 갈 수 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요것마저도 따로 한다. 이거 금방 했어, 안 했어? 금방 했거든. 여기 정리하시면 n 플러스 1인데 요때 조심하셔야 될 게, 자, 마이너스 이렇게 써놓고 가끔 어떤 애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럴 수 있겠네. 그냥 나오는 거야, 애들이. 근데 그게 아니지. 따라해보세요. 1이 n개. 1이 n개. 조심하셔야겠죠? 사소한 데서 실수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됐다. 자, 결론 이렇습니다. 홀수의 합은 결과가 제곱수.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1, 4 뭐라고 생각해봐. 이 홀수 3개잖아. 이게 9거든. 3의 세로. 그러니까 1부터 홀수를 n개를 더하면 n제곱이야. 이것도 그냥 외우고 있는 게 낫지. 이거 언제 유도하니? 그냥 외우는 게 맞다고. 알았어? 외우시고 그 다음 또 외울 게 있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것마저도 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외우는 게 뭔데 말이야. 1 곱하기 2, 2 곱하기 3, 잔잔잔 해가지고 n 곱하기 n 플러스 1까지. 자연수의 연속 곱의 n항까지 해야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써주면 되냐면 k제곱과 k. 자, 따라해볼게요. k제곱. k. 또 뭐? 얘네 둘을 더하면 돼. 사실은. k제곱과 k니까. 그러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정리했더니 뭐가 나오냐면 얘가 정리했더니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1. 어떻게 외우면 좋냐면 하나, 둘, 하나 더 이런 느낌이죠. 하나, 둘, 하나 더. 규칙이 좀 보이죠. 그러면 뭘 유추할 수 있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요거는 약간 내신용에 가까워. 수능은 여기까지 물어보지 않을 건데 그래도 자 1, 2, 3, 2, 3, 4 n 플러스 1 n 플러스 1 하면 이 규칙을 따른다면 자 2개짜리는 3이야. 3개짜리면 여기다 뭘 쓰면은 이게 좀 타다. 다시 하나, 둘, 셋이에요. 하나, 둘, 셋, 넷. n 하나. 너도 하나. 하나 더. 실제로 계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규칙적으로 좀 추론할 수 있는데 얘까지 외울 필요가 없고요. 이것도 자주 나와. 내가 아까와 다르다고. 이거 그냥 무조건 외우고 있어요. 숫자 계산할 때도 그렇고 하니까 이게 잘 외우고 있어서 대입해서 정리정돈을 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암기. 그렇죠? 그러면 이 암기와 앞에서 얘기했던 수열의 추론을 접목하면 그게 이제 4점이고 막 난이도 그래서 날아갑니다. 난 제대로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것도 맞아요. 두 번째, 추론할 수도 있어야 되겠고 이면적 의미를 뭐 등차 수열이 됐든 혹은 등비 수열이 됐든 이게 끌어내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것들이 접목되다 보니까 문제가 막 어려워집니다. 아무튼 오늘 외워야 된다까지가 수열의 합인데 아마 이해하기는 이쪽이 더 쉽긴 하죠. 왜냐하면 딱 표면적으로 대부분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시그마의 성질은 지금처럼 정리합니다. 칸이 모자라서 좀 지우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연상법. 이거 좀 지우고. 자, 이쪽은 대부분 암기 이렇게 얘기했어. 계산의 방식마저도 지금 외우라고 막 설명을 해놓은 거야. 이 중에서 정말 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뭐냐?
쪽으로 갑시다. 요거까지 암기 얘기하고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소거형 수열의 합. 자, 소거가 뭐냐? 소거. 삭제. 지워진다는 얘기죠. 나누어지던 빼지던. 소거형 수열의 합은 대표적으로 어떤 꼴이냐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그마. 아니다. 이거부터 시작하자. 첫 번째. 이거 안 해요. 자, 우선 분자는 상수고요. 분모는 상수일 수도 있고 식일 수도 있고. 근데 얘는 언제나 인수분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가 됐던 문자가 됐던. 자, 무슨 분해? 내가 하는 얘기는 문제 풀이에 되게 중요한 거죠. 인수분해가 되고 두 개가 동차 형식으로 또는 1차 형태로 이렇게 곱으로 분해가 되는 게 1대. 얘는 무조건 이렇게 써요. 이거 부르는 이름은 혹시 이거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얘 뭐라고 부르는? 얘 이름은 부분, 분수, 분리. 자, 따라해보자. 부분, 분수, 분리. 조금 더 수학적인 용어를 쓰면 이항 분리. 뭐야? 뺄셈으로 두 개를 쪼개겠다고. 이항 분리 또는 차분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해보자. 차분해. 말도 되게 뺄셈으로 쪼개라고. 맞아? 그래서 두 개로 쪼개겠다. 근데 이건 외워야 된다고 했어요. 또. 얘는 외우는 거야. 근데 어떻게 외울 건데 하고 이쪽으로 봅시다. 지금처럼 주어진 걸 오른쪽으로 바꾸는 거잖아. 근데 오른쪽을 왼쪽으로 바꾸는 건 쉬워요. 뭔데? 암산을 통분하면 얘야. 그래서 따라해보자. 통분해 역산. 이걸 따라해보자. 통분해 역산이 부분분수분해입니다. 통분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얘는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외워야 돼요. 다시요.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거분의 1,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그럼 보통 수가 됐던 문자가 됐던 작은 걸 A로 놓고 큰 걸 B로 놔주면 돼. 그래서 이걸 어디다 적용하냐? 바로 수열의 합에서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K는 1부터 N, 이렇게 씁시다. K를 1부터 N까지 라고 하고요. 여기 분모를 노골적으로 인수분해 꼴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무슨 꼴? 그럼 이대로 수열을 해석할 수 없다고. 아, 어떤 친구도 선생님이 지금 알려주셨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야, 이게 성립이 되면 니네는 박사 논문 받아야 돼. 이게 안 된다고. 시그마는 무슨 기호? 합기호이기 때문에 나눗셈 이런 쪽으로 쪼개질 수 없어요. 당연히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그치? 그럼 얘는 쓸 수 있는 방법이 지금까지는 없는 거야. 그때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바로 뭔가 지원하는 거. 가볼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거 어떻게 하자고요? 앞에 거 뒤에 거. 자, 차례 그대로 맞아 떨어지면 돼. K가 K 플러스 1거 작으니까 그냥 그대로 둬. 그 다음 어떻게 해?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거 분의 1 쓰라고. 그 다음에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약간 기계적으로 가야죠. 그럼 어차피 얘는 뭐야? 1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이 되죠. 맞지? 그럼 시그마가 뭘 의미하니? 여기다 1을 집어넣은 거, 2를 집어넣은 거, 3을 집어넣은 거, 4를 집어넣은 거, n을 집어넣은 걸 다 더할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 1을 집어넣어주면 1 빼기 2분의 1이 이거의 실제로는 첫 항. 두 번째는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게 실제로는 두 번째. 이거 언제 났어? 이게 이쪽으로 가서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 쫙 펼쳤는데 여기서의 괄호는 연산의 우선순위지만 이제는 괄호가 무의미하죠. 그럼 어떻게 돼? 알아서 지워지는 걸 예측할 수 있죠. 계속 짝이 맞아떨어질 거니까 2라고 얘밖에 안 남아서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중요한 건 쟤를 펼쳤을 때 지워지는 규칙이 필요한데 시험 시간에 맨날 이러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잘 잡아요. 자, 그래서 규칙을 알려드릴게요. 봐봐. 주어진 수열이 하나의 통으로 설명되어 있는 하나의 어떤 수열이 지금처럼 있는 거지. 내가 너를 AK라고 하지. 근데 이 상태로는 해결할 수 없을 때. 특히 지금처럼 분수꼴로 표현이 되어 있다.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걸로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야 갑자기? 뭔데 이거? 두 항짜리 수열로 쪼개겠다. 하나로는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야? 단독적으로 이렇게 쪼개진 거잖아. 얘를 FK라고 하고 얘를 FK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이게 뺄셈으로 분리가 되죠. 그래서 이게 이항 분리, 차분해 중에 하나인 부분 분수 분리.
그럼 지금처럼 불리한 상태에서 얘를 막 대입했더니 지워지는 것이 보인다면 보세요. 어차피 K분의 1과 K 플러스 1분의 1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수열처럼 보이잖아. 얘네 두 개 모양은 똑같은데 따라해 봅시다. 항해. 얘의 항해 번호는 K고 얘의 항해 번호는 K 플러스 1이죠. 항해 번호가 잘 보세요. 항의 번호가 자 써봅시다. 뭐라고 써요? 항해 번호가 1 그대로 읽어봐. 차이나 맞아? 몇 차이나? 1 차이나. 어떻게 돼? 그냥 얘 하나 끝나요. 다 지워져. 자, 맨 앞에 하나, 맨 뒤에 하나. 어차피 지워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분리해. 항이 작은 걸 앞에다 놔. 항이 큰 걸 뒤에다 놔. 얘랑 항의 번호 차이를 봐봐. 그냥 이게 1. 그럼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남는 거야. 맞아? 그럼 매번 이렇게 쓸 필요가 없잖아요. 자, 두 번째. 그럼 만약에 이 두 가지가 대부분 내용들을 설명하니까 잘 읽으셔야 돼요. 이렇게 주어지고 여기가 이제 K 이렇게 있어. 그럼 얘를 이대로 두고는 아무도 못 풀죠. 그럼 어떻게? 쪼개. 이 상태로 쪼개. 그러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거분에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얼마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써놨겠지 지금? 얘를 뭐라고 쓸 건데? 자, 간다.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거분의 1이니까 이 2는 지워지고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2 이렇게 되면서 비슷한데 다르죠. 왜냐하면 너랑 모양은 똑같은데 항해 번호가 어쨌든 둘이 차이 나요. 이 항해 번호가. 맞잖아? 그럼 아까처럼 지워지진 않겠지. 그럼 어떻게 지워지는지 규칙을 봐야죠. 얘를 보니까 1을 집어넣어주면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2를 집어넣어주면 2분의 1 빼기 4분의 1 알았어. 3을 집어넣어주면 3분의 1 이게 언제 났어? 똑바로 써. 5분의 1 이렇게 막 가. 그래서 내가 n-1까지 넣어볼게요. n-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n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간 거예요. 다 지워진 거야. 얘는 만나는 애가 없죠? 쑥 보니까 이런 건 어쨌든 건너서 지워져. 2분의 1은 다시 2분의 1 나오진 않죠. 얘는 살아있는 4분의 1은 지워지죠. 자, 두 개 나왔다. 뒤를 싹 봐. 뒤를 딱 보니까 n 플러스 1은 이전에 있을 수가 없어. 그럼 얘는 죽여야 돼, 살아야 돼. 얘는 무조건 살아야 돼. n분의 1은 요 앞에 바로 있죠. 이거 무조건 지워지는 놈이야. n 플러스 1은 이전에 나올 수가 없다고. 얘는 살아계십니다. n-1이 그 전에 붙었으니까 얘가 지워진다고. 다 지워지는 거거든. 어떻게 됐냐면 하나, 둘, 셋, 넷 중에 1번, 3번이 살아있고요. 뒤에 하나, 둘, 셋, 넷 중에 2번, 3번 짝을 맞춰놨네요. 그러니까 1과 2분의 1이 살았고 마이너스 n 플러스 1과 마이너스 n 플러스 2가 지금처럼 살았다. 이거 맨날 또 지우고 있는 게 맞는데 어느 세월에 맨날 지우는 거예요? 자, 위로 가봅시다. 이놈과 이놈이 사실은 모양은 똑같은 수열처럼 보여야 돼. 쪼개놨으니까. 근데 얘네 둘이 항의 번호가 얼마 차이나? 2 차이나. 그죠? 2 차이. 몇 차이나? 2 차이나. 하나, 둘. 잘 봐. 앞에 둘. 뒤에 둘.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뒤에 둘은 n하고 n-. n-1 집어넣는 게 1고 n 집어넣는 게 둘둘. 그러니까 지우는 규칙들을 이해하되 내가 아까 야 여기는 뭐하는 외우라고 여기는 외워야 돼. 푸는 방식이 암기. 맞아? 그럼 지금 이게 지금 분수꼴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자, 이게 상징하는 거가 있어요. 시그마로 정의가 하나하나 한 별로 되지 않았을 때 쪼갤 수 있는 구조가 있을 것이냐. 그럼 이런 건 대체적으로 어디에 나오냐면요. 자, 쉬운 것부터 가보겠습니다. 21번 봐봐. 노골적이죠. 아, 너무 노골적인데. 21번 너무 노골적이야. 너무 드러냈어. 21번 봐봐. 몇 점짜리냐면 3점짜리니까. 이게 3점짜리니까 문제는 뚝딱 풀려야죠. 자, 문제 봐봐. 21번 가보겠습니다. 첫 항은 1이래요. 그리고 딱 봐. 등차도 등비다. 이건 그냥 몰라. 수열 이름이 없어요. 그냥 나는 수열.
그래서 여기에 제목은 여러 가지 수요. 자, A1은 1이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야, 너무 노골적이죠. 왜? 이미 쪼개놨어. 이미 쪼개놨어. 이거 어떻게 쪼개놨어? 나는 이미 항을 쪼개놨어. 땡큐. 나의 수급하고 여기 나옵니다. 그럼 이 녀석의 값이 뭐래요?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n이래. 자, 이거 가지고 뭘 찾으래? A의 11을 찾으래. 나 뭐 할 건데? 뭐 하기는 봐. 얘는 이미 쪼개졌고 같은 꼴의 모양인데 몇 차이나? 1 차이나. 그냥 이거로. 그럼 얘는 뭐? A1 빼기 A 조심해! n 플러스 1이 전하구나. 그럼 여기 얼마 대입하면 되냐? n 대신에 10 대입하면 된다. 몇 초? 약 10여 초 정도. 이게 대표적인 거야. 뭐, 내가 노골적인 거 보여줄게. 우선 쪼개놓고 이 연산 자체는 내가 계산 문제를 낼 거란 얘기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한 반 계단 올라가보자. 여기서 이제 반 계단 올라가보자. 이렇게 잘 안 읽히는 문제가 어딘가 있겠죠. 반 계단 올라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23번 봐요. 바로 다음 단. 23번. 이게 21번이야? 지금 다 이제 23번 문제를 보면 복잡도가 좀 있지. 23번 문제는 분명히 조금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봐봐. 슬쩍 4점이라고. 요런 4점을 무슨 4점이라고 할 거냐? 쉬운 4점. 자, 얘들아. 쉬운 4점은 쉽게 풀어야 돼? 어렵게 풀어야 돼? 질문이 진짜 개똑같네. 쉽게 풀어야지. 쉬운 4점은 쉽게 풀어야 돼요. 내가 이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1999년부터 강의를 했거든. 1999년이면 너희들 입장에서는 고조선 시대랑 차이가 없죠. 어차피 니들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거든. 이때 태어나지 않았고 고조선 시대로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옛날 얘기지. 1999년. 아, 이때 젊었던 거지. 1999년에 처음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고 올해가 몇 년이야? 2024년. 와, 난 정말 엊그제 같은데.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강의를 좀 오랫동안 해서 경험이 많이 누적되다 보니까 어디 가서도 강의는 뭐 뭐든지 해낼 수 있어. 그러니까 내 앞자리에 누가 앉아있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강의 주제를 그리고 강의할 내용을 1시간이면 다 준비할 수 있어. 사실 만약에 학부모들이 있다. 그럼 학부모들이 인원이 10명 이하다. 아니면 100명 이상이다. 뭐 이럴 일은 없겠지만 10,000명이 있다. 주제 다 잡을 수 있어. 워낙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떠올리고 다녀가지고 이걸 다 만들 수 있다. 근데 이 경험이 누적된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경험이 누적되면 사실은 사람이 이런 게 좀 생겨. 뭐라고? 직관. 그럼 예를 들면 봐봐. 선생님이 이때부터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게 6차 교육 과정이 있거든요. 6차 교육 과정이면 원장님이 6차 교육 과정이 있고 원장님이 6차 교육 6차 교육 과정부터 이제 7차는 7차, 8차 이렇게 하고 7차 개정으로 계속 바뀌었어. 그러니까 사실은 7차 개정 교육이 4번인가 바뀌었으니까 사실은 8, 9, 10, 11차가 돼야 되는지 근데 7차로 계속 수정이 됐고요. 6차 교육 과정 때부터 계속 강의를 하다 보니까 계속 교육 과정이 바뀐 부분들을 내가 봤잖아요. 그리고 이때부터 보상을 해가지고 수능의 변천사라고 할까? 왜냐하면 1994년부터 수능이 시작되긴 했는데 이때부터 1999년까지의 변화도 있긴 하지만 이때부터 24년까지 수능은 사실은 뭐라고 그러지? 뼈안 빼고 다 바꾼 느낌? 뼈안 빼고 다 바뀐 거야. 그러니까 마치 150kg 있는 사람이 살 빼가지고 60kg를 됐거나 혹은 60kg 사람이 살 쪄가지고 뼈 대면 그랬는데 모양이 왔다 갔다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번에 수능 들어오기 전에 이번 교육과정 들어가기 전에 내가 예측했었던 게 있었는데 선생님이 이투스 2017년에 들어오거든요. 그때 내가 이 얘기를 했었어요. 최초 중킬러 박사 날 거다. 그때 언제? 2017년. 그래서 이때 썼던 게 어썸 모의고사였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때 떴냐면 당시에 모의고사는 딱 3문제 어렵고 27문제가 다 쉬웠어요. 초점이 그렇게 하니까. 근데 내가 요 근방의 문제를 보니까 살짝 얘들이 바꾸기 시작하는 거야. 뭘 바꾸냐면 위기가 앞쪽에서 가끔씩 생겨. 그래서 난이도의 변화가 나는 느껴지는 거지. 왜냐하면 선생님은 평가원 들어가서 출제를 2번을 했었는데 지침이라는 게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허투루 한 문제도 내질 않아요. 1번마저도 느낌이 달라. 예전 같으면 1번 문제 어떻게 내니? 그냥 이렇게 내. 1번
지금은 안 그렇죠. 2의 루트 3 곱하기 뭐 2의 마이너스 2에다가 여기다가 또 루트. 사실 이걸로 치면 1번 치고는 이건 거의 뭐야 최고난도 문제거든. 맞아? 이런 식으로 조건을 바꿔. 근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1번도 그냥 주지 않을 거야. 이거는 1번부터 플러스 5초씩 잡아보겠다. 근데 그런 게 문제마다 나 같은 사람은 느껴져. 그래서 모의고사를 그때 어떻게 썼냐? 앞쪽에 B킬러를 되게 빡빡하게 쓴 거야. 근데 당신이 그런 모의고사 없습니까? 3위권 그 모의고사를 푸는 아이들이 야, 어썸 모의고사가 있는데 이 모의고사 그해 1만도 받았어. 그해. 근데 내가 이 모의고사를 쓸 수 있었던 이유가 작은 변화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보여. 그리고 지금도 보여.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어려워질 거라고. 영어 뭐 이렇게 나오고 그게 뭐 남들이 보기에는 무슨 뭐라고 그래요? 뇌피셜이라고 하지. 근데 이 뇌피셜이 근거가 없을 때는 뇌피셜이고 나름대로 데이터나 근거가 있을 때는 뭐라고 불러? 통찰이나 직관이라고 부르는 게 맞거든. 그러니까 선생님도 뇌피셜인 경우들이 좀 있긴 하겠지만 통찰이나 직관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방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쪽으로 가보자. 여기 보면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올해 수능 문제가 1번부터 30번까지 그리고 이 경향은 올해 내년 아무래도 내후년까지는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부터 30번 문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막 뒤집어 봐봐. 1번부터 22번까지가 공통 수학 원칙 우리가 지금 하니까 맞죠? 23번부터 몇 번까지? 30번까지가 선택, 미적을 보든 확통을 보든 요즘에 거의 멸종위기긴 하죠. 기하를 보든 이 8개가 분류가 되지. 맞죠? 자, 그랬을 때 22번은 변함없이 어려울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어. 22번은 변함없이 어려울 거야. 그리고 30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이 이야기도 현상적으로 그래 나왔으니까가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평가원이 이미 노출했었어. 그러니까 얘들이 교육과정을 바꾸거나 할 때 가장 먼저 이제 선생님들이 읽어봐야 될 게 뭐냐면 교육과정서나 평가원 발표자를 무조건 읽어봐야 돼. 뻔한 얘기지. 안 뻔해. 얘들이 뭐라고 했냐면 평가원이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없애겠다는 안 되겠죠. 없앨 수는 없어. 최소화하겠다. 뭐라고? 최소화. 근데 미적분 문제를 막 겁나 어렵게 내. 변별을 겁나 어렵게 내. 확통 문제를 겁나 쉽게 내. 누가 좋아할까요? 잘 생각해봐. 누가 좋을까? 확통이 좋을 것 같지? 안 좋아. 안 좋다고. 확통을 겁나 쉽게 내고 미적을 어렵게 내잖아? 결국 변환 표준 점수를 만들어야 되잖아. 변환하면 누가 이득일 것 같냐? 얘들이 이득이야. 얘들이 이득이야. 확통을 쉽게 내는 게 또 답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확통을 또 어렵게 내. 확통을 어렵게 내고 미적을 쉽게 내면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쟤들의 극과를 줄일 수 있어. 왜냐면 얘들은 잘하는 애들이고 얘들은 못하는 애잖아. 근데 누가 손해볼까요? 확통이 손해봐. 왜 그런지 알아? 어렵게 내면 그냥 못 봐. 얘들은 쉽게 내면 그냥 잘 봐. 그럼 또 얘들이 이득이야. 그게 무슨 말이지? 쉽게 내도 어렵게 내도 줄이기가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해? 그냥 전체적으로 평이하게 내야 돼. 30번 문제가 쉬워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사람들이 해. 근데 이유가 뭐야? 이걸 너무 어렵게 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작년 수능 같은 거지. 이 문제가 어려워졌더니 편차가 쑥 벌어져요. 얘들이 이걸 해결하려고 너무 힘들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공통 파트에서 변별을 줘야 돼. 그러니까 이걸 킬러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통 수학 원투를 어렵게 만들고 상대적으로 미적은 옛날보다는 쉽게, 확통은 역시 옛날보다 쉽게, 기하는 어차피 대충 됐어. 왜? 어쨌든 애들이 별로 없으니까. 별로 없어요. 거의 뭐 북극공 됐죠. 멸종위기. 거의 없어지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난이도를 되게 평이하게 얘들을 줄여놔. 근데 또 여기에 부작용이 있는 거야.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 확통 선택자보다 미적 선택자가 점점 또 늘어나. 예전에는 확통 인원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내도 됐었어. 근데 갑자기 미적 선택자가 거의 절반에 가깝게 또 늘어나. 얘들이 또 출제 기준으로 바뀌는 상황. 어떻게 바꿨을까? 그래도 미적은 변별이 필요해. 그래서 다시 30번이 또 꿈틀꿈틀 된 거야. 근데 그거는 너희들이 느껴 못 느껴.
못 느껴.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해. 자,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여기까지 다 힌트 줬어. 올해는 어떻게 될까? 내년은 무조건 어려워. 내년은 어떻게 돼? 무조건 어려워. 22번은 아무튼 그렇게 나중에 보자. 22번은 나중에 보자. 너는 지금은 웃다가 봐. 이렇게 돼야 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미적 기준으로 30번은요, 어쩔 수 없이 조금 어려워져. 아주 쉽게 낼 수가 없다. 조금 어려워져. 그리고 30번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내면 또 애들이 예측하잖아. 30번 어려울 거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또 애들이 뭐해요? 28번하고 30번을 슬쩍 바꿔놔. 그래서 28번이나 30번 둘 중에 하나는 킬러 같은 놈이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어. 왜? 미적분 인원이 늘어나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기본 번호는 우선 첫 번째 22, 28, 31번. 나서 미리 얘기해. 저 세 개는 우선 나중. 그리고 뭐가 문제가 될까요? 22번이 어려우니까 21번하고 20번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다 어렵겠지 사실은. 4점이 여기서부터거든. 자, 내가 이걸 킬러로 내는 거야. 여기 두 문제 다 어렵게 내. 그럼 어떻게 될까? 애들 개가 써봐. 다 어려워.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는 풀만한 문제가 들어가겠지. 니들 같으면 어떻게 돼? 얘 쉽고 얘 어렵고 얘 어렵고 내겠니? 아니야. 이쪽 난이도는 좀 어려워. 이쪽을 내려. 그러니까 맨날 여기 수원이 들어. 지수. 뭐라고요? 풀기는 불편한데 얘들보다는 쉬운 문제. 그러니까 셋 중에 먼저 공략해야 될 게 뭘까요? 사진이 21. 20번이 어려워. 막 느낌이 어려워. 그럼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거기 어려운 거거든요. 미리 예측할 수 있고. 맞죠? 그리고 뒤쪽으로 가봐. 앞쪽으로 가봐. 1번부터 10, 다시 봐. 1번부터 8번까지가 2점 3점이고 실제로 9번부터 15번까지가 4점이었어. 맞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점인데 경향상 몇 번이 제일 어려울까요? 15번이 어려웠었는데 이것도 애들이 대부분 예측하니까 요즘 어떻게 바꿨어? 15번은 쉽게 내. 요즘엔 뭐가 더 어려울까요? 13, 14. 자, 이제 가볼게요. 조심해야 될 번호 갑니다. 30번, 28번, 22번, 오히려 14, 14번, 20번. 요 순서대로 난이도가 대부분 매치가 된다. 그럼 내가 만약에 중위권이야. 쟤들 내려놓고 나머지만 잘 풀어도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많아도 6, 6, 4, 24. 이거 다 틀리면 2등급이야. 이거 다 틀리면 2등급이야. 그럼 이걸 제외한 나머지 문제는 이론상으로 어렵다는 얘기가 쉽다는 얘기야. 쉽다는 얘기예요. 자, 봐봐.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게 뭐야? 기회라. 어차피 이거 다 아는데도 이렇게 안 해. 내가 너희들한테 어려운 문제를 다 풀려는 얘기 아니야. 근데 봐라. 22번 틀렸어. 30번 틀렸어. 그리고 운 나빠가지고 28번도 틀렸어. 몇 점 나오니? 88점이잖아요. 2% 이내. 무조건. 2% 이내. 겁나 표점이 높겠지. 근데 틀리라서 내가 어려운 문제. 어차피 키로 다 틀린 거잖아. 그럼 얘들이 2% 이내라는 게 이게 받아들여져?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기회.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 이미 지도처럼 뭔가가 다 노출돼 있어. 1번부터 30번까지의 번호대가 어떤 방식으로 배치될지 사실은 다 알아. 맞아? 그럼 이 시험은 쉬운 시험이야, 어려운 시험이야? 그냥 내적으로 쉬운 시험이라고 그래요. 이미 얘들은 다 노출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나중에 선생님이 이제 9월 금방부터 이게 사주 특강이 끝나고 나면 파프 실전 모의고사처럼 할 건데 이유가 뭐냐면 얘들 미리 번호대를 준비하면 손실되는 점수가 없어. 어차피 버리고 갈 거 버리고 가고 얻고 갈 거 얻고 가고. 그리고 이런 얘기 좀 좋지 않지만 마지막에 번호가 몇 개 남을 거 아니야. 못 푼 거. 잘 찍으면 되지. 잘 찍어서 4점짜리 하나 더 맞잖아. 대학교 정문이 옆으로 두세 개 숙지라고. 그러니까 그런 전략까지도 실전적으로 연습을 하면 내가 알고 있는 또는 내가 풀 수 있는 또는 내가 얻을 수 있는 점수에 대한 어떤 안정적인 점수대 그리고 손실이 없을 거라고. 내가 지금 번호 다 얘기했어. 조심해야 될 번호, 처음부터 우선 내려놓고 가야 될 번호, 그리고 나머지 번호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럼 이런 류의 문제들이나 이런 난이도의 문제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선 다시 23번 문제를 보면 얘를 그럼 내가 번호대를 어디다 넣을 거냐? 그냥 쉬운 사점이야. 그럼 얘를요 1분 컷 해야 돼. 몇 분? 1분 컷.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의 실수가 없으면 나는 등급이 달라진다. 자, 문제 가볼게요. 23번. 말이 길었다. 좀 재밌게 말하려고 했는데 좀 지루했던 거 같아요. 지금 지루했어요. 선생님이 강의를 오래 하잖아? 그래서 강의할 때마다 이게 자아분열이 일어나요. 강의하는 정형병하고 강의 듣는 정형병이 둘이 생겨요. 나는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이 강의를 내가 계속 이렇게 듣고 있었거든? 근데 강의 듣는 정형병이 좀, 재미없는데. 야,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좀 재밌게 말할게요. 아무튼 올라가서 23번. 자, 공차가 0이 아닌 등차수열 AN이 있습니다. 이거 뭐라고 얘기했냐면, A, 야, 또 등차수열이다. A9가 2A3이야.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써도 돼요. 뭘 마음대로 쓸 수 있어. 첫 합을 A라고 놓고 공차를 D라고 놓고 정리해도 된다고. 중요한 건 얘가 아니지. 밑으로 가고 있어. 시그마 N은 1부터 24 여기를 바로 보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AM 플러스 1. 그죠? A 어머나 M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의 전체 세로. 이거 구하래요. 요거를 만족할 때 너를 구하래. 이거는 그냥 쉬운 조건이라고 어떻게 쓰든지 간에. 근데 여기 봐봐. A, M 플러스 1 마이너스 이건 뭐야? 니들 안 할 거야. 이거 뭐야? 이거 공차 아니야? 시그마 N은 1부터 24까지 바로 할게. AN AM 플러스 1 뭐라고 써? 공차의 제곱이야. 그럼 그냥 예죠. 따라해보자. 빼면 좋아요. 빼면 뭐가 좋은데? 빼면 공차예요. 응? 갈게요. 시그마 N은 1부터 24까지 뒤에 거에서 앞에 뭐 뺀 거분의 그게 D라고. 그럼 D 지워질 거라고. D가 이렇게 나눠져. 맞아? 뭐라고 쓸 거야? 첫 항 미안 N번째 항 빼기 AM 플러스 1번째 분의 1 등차 수열이 부분분수 분리에 찰떡같이 붙는다고. 맞아? 됐죠? 그 다음 뭐 얘랑 몇 차이나? 그냥 1차이나 하나 맞아요? 이게 뭐 A 1분의 D 마이너스 이게 A 25분의 D. 그럼 뭐 하면 되니? 요거를 A와 D에 관해 정의하면 알아서 약분되는 정의 끝이에요. 바로 끝나. 몇 분? 1분. 그러니까 패턴이 정해져서 내가 아까 그 얘기했던 거예요. 여기는 풀이 과정 자체가 뭐가 있는데 그냥 암기형 틀이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추론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바로 암기된 습관들이나 어떤 그 형태들을 가지고 계속 그냥 껴맞춰야 돼요. 됐죠? 이런 것들은 틀이 정해져 있는 거다. 이제 23번 등차 수열을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이죠. 뭐 부분분수 분리형 이 정도까지. 자, 우선 시그마에서 하고 싶은 얘기 끝났다 하고 잠시만요. 여기까지 주제 2개를 마무리했고 잠시만 빼먹은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내용적인 부분은 이게 다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여기서 끌었다 왔어요. 그래서 잠깐 끌었다가 마지막 주제인 점화식 얘기를 다음 시간에 결정을 할게요. 점화식은 좀 어렵거든요. 좀 쉬었다.